안녕하세요. 방콕 2주 살기로 돌아온 영하나입니다. 원래 올해 태국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갑자기 또 방콕 뽕이 도져서 다시 왔고요. 근데 문제가 제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공항 ATM기에서 제 체크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날 쿤밍 경유해서 온 거라 너무 힘들어서 일단 숙소 체크인이라도 먼저 하자 해서 왔는데 체크인 하려니까 디파짓을 그냥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체크카드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받는데요. 현금만 받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ATM 가가지고 또 돈을 뽑으려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 오늘 여기 호텔 로비에서 밤새고 내일 대사관 가야 되나 하는데 다행히 한인분을 만나서 저에게 돈을 뽑아가지고 빌려주셨어요. 물론 송금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거든요. 올해 태국 왔을 때도 얘랑 와서 한 2주 정도 놀다 갔는데 갑자기 얘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 태국이래요. 나도 태국인데? 이러니까 야 뭐야 그럼 우리 만나서 놀자 해서 놀러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산 네일팁이고요. 예쁘죠? 오늘의 OOTD 이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타지에서 만나면 생기는 일. 네, 욕부터 먼저 합니다. 일단 만나서 가볍게 하이볼 한 잔 하려고 올라왔고요. 맛은 그냥 그렇고 팝콘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금이 없다니까 빌려줬어요. 정말 고맙다 리스야. 너의 이런 짓 다 용서해줄게. 애는 착해요. 근데 이날 평일이어서 사람이 엄청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그래서 다른 클럽 가려고 택시를 잡으면서 기다리는 중인데 저기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툭툭툭 있고 저렇게 있어요. 좀 무서워요. 택시를 기다리는 와중에서도 비트를 들으면 몸이 움직입니다. 오늘의 OOTD 안녕.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저희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게이클럽에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클럽이 몰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코피자 있고 입장료는 인당 400인가 200이었는데 물론 카드 되고요. 도장이 이 모양이에요. 이 친구랑 한국에 있었을 때 맨날 이태원 게이클럽 가서 놀았는데 정말 이런 도장은 태국에서만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입구부터 아주 강렬하죠? 아주 빨강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누가 나오시네요. 사람이 여기도 없어요. 그리고 남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몇 분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저희는 그냥 괜찮아서 들어가 보기로 했고요. 저희가 들어가니까 왜 나가시는 거죠?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기 DJ 부스 앞에 텅텅 빈 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실내 흡연 가능한 줄 알고 전자담배 피는데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와서 여기 금연이라고 니네 한 번 더 피면 퇴장이라고 쫓아낼 거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밖에 루프탑 같은 데 나왔는데 여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드링크 남은 거 마저 탈탈 털어먹고 저희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이 놀던 다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태국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얘도 클럽에서 놀고 있었다. 예, 저희는 음악 듣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너 어디야 지금? FF. FF? No, it's not FF. 이태원. 그리고 저희는 GOT라는 다른 클럽에 왔고요. 여기도 저번에 와본 곳인데 여기가 약간 한국의 청담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곳이에요. 저번에 왔을 때는 다른 친구가 밭을 사줘가지고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오늘은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베뉴는 좋아요 여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빠이 했습니다. 내일 보기로 하면서. 다음날 저는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는 이미 자기 원래 일행이랑 놀다가 저 기다렸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고요. 네, 친구랑 만나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노는 편인데 뭐 재밌게 놀면 좋잖아요. 그쵸? 저희는 어제 처음 갔다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온 그 클럽에 다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옛날 방콕 놀러 왔을 때 친구랑 저랑 둘이 너무 재밌게 논 곳이어가지고 오늘 또 가기로 한 건데 오늘이 맞았어요. 그리고 태국 클럽에 가보면은 한국에는 잘 없는데 MC라고 해서 저렇게 마이크 들고 피처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베뉴는 이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 진짜 얼마나 여기 뭐 믹싱해주는 음향 감독님도 있긴. 네, 이분이 음악을 너무 잘 틀어가지고 저희가 왔을 때 거의 맥주만 10만 원어치 먹은 것 같아요. 여기 술값이 좀 비싸긴 한데 뭐 그만큼 재밌게 놀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최대 단점, 끝나면 빨리 집에 가라고 조명을 생짜로 다 틀어버려요. 정말 이렇게 민망한 순간. 그리고 저희는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거를 먹기로 하고 좀 돌아다니다가 얘가 한식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근처에 한인타운이 있길래 왔어요. 저는 한식 먹기 싫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연히 음악 소리에 이끌려 들어가 봤는데 여기가 감주 같은 곳인 거예요. 근데 둘 다 분위기 적응도 안 되고 크리스가 충격 먹더라고요. 나나 코리안 루저 플레이스 같아 이러면서. 그래도 맛있게 크림새우 먹었고요. 근데 웬걸 카드를 안 받는데요. 다행히 사장님이 한인이셔가지고 계좌이체 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배고파서 밥 먹을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도는데 크리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저도 지레 겁먹었어요. 저는 햄버거 먹고 싶었는데 얘가 아시안 푸드 먹고 싶다 해서 타이 음식점 왔고요. 사진 찍어준다니까 저렇게 친구는 내일 가야 돼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먹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봐. 친구랑 이틀 신나게 놀고 저는 진짜 집에서 계속 휴양했고요. 중간에 너무 배고파서 세븐일레븐도 오고. 룸클리닝을 하는데 왜 이불을 2명이서 갈까요? 깨끗하니까 뭐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렌즈는 왜 안 치워주실까요? 그리고 현금이 없으니까 계속 집에서 그랩만 시키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ATM기랑 쇼부를 본다 해서 근처 ATM기에 다시 왔어요. 근데 우라질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화딱지나 죽겠어요. 결국 한 선택이 뭐다? 대사관에 가는 거다. 가서 긴급 송금 지원 서비스? 그거를 받으려고 제가 살다 해외 대사관에 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살라면은 가야죠. 그런데 내리고 보니까 싸한 거예요. 개미새끼 코빼기도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오늘 휴일이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친구한테 대신 전화도 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인생인걸. 그래서 결국 진짜 마지막으로 근처 몰에 있는 ATM기 한번 가보고 안 되면은 그냥 죽는 걸로. 그런 마음으로 마트에 왔는데 생각보다 마트가 크더라고요. 느낌은 좀 현지 마트 같은 느낌? 홈플러스 느낌이었어요. 근데 안에 쥐잡듯이 뒤져봐도 ATM기가 아무 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방앗간 못 놓치죠. 근데 물어보니까 ATM기가 밖에 있대요. 결국 찾았어요. ATM기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수많은 ATM기 중에서 내 카드를 받는 곳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 이제 좆됐다 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와서 근처에 피신해줬고 현금이 없으니까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되는 맥도날드 와서 밥을 또 먹어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한 생각은 뭐다? 바로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사설 환전소에 가서 송금을 하고 환전을 하자 이거였어요. 친구한테 말하니까 너 생각보다 머리 잘 썼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급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어요. 네, 오토바이를 타서 머리 꼬라지가 이렇고요. 한인타운에 이렇게 해드림이라는 사설 환전소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놀라 자빠진 게 뭔 줄 알아요? 송금을 하려고 카카오뱅크에서 입금자 명을 확인해보니까 대부업체인 거예요. 뭐지? 나 여기에 돈 보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불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죽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렇게 근처 살짝 걸어다니면서 여기 시장도 있길래 좀 구경하고 이날 시간이 아직 늦지도 않고 날씨도 좋아서인지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걸을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가 추천해준 라이브 바로 갔습니다. 고양이 여기가 카오산로드 근처에 있는 건데 시간이 일러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라이브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30분 있다 시작한다 해서 일단 맥주 하나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맥주 싱아 맛있어요.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언제 오지? 바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작아요. 기다림에 지치다가 드디어 어떤 통기타맨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기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루프 스테이션으로 드럼도 만들고 뭐 베이스 만들고 기타 루프도 만들어서 하시는데 너무 볼만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1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다음 밴드가 와서 하는데 와, 저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밴드 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저게 섹스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시간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저 감동 먹었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 태국 고양이들은 너무 착해서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어떤 중국계 미국인 랩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술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술 먹고 있는데 저 진짜 바로 도망쳤잖아요. 너무 무례하고 선민의식이 쩔어가지고 일단 도망친 이유 하나, 스킨십을 존나 하려고 함.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한국 갔다 왔다고 한국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러고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 여자들은 왜 다 똑같이 생겼고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하네요. 한국 성형 많이 하지 않네요. 지 딴에는 스몰 토크라고 얘기한 것 같았는데 그냥 개념이 없는 애구나 해서 그냥 왔습니다. 이 이후로는 집에서 또 요양하면서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한국에선 단종되고 없는 맥날 초코콘 먹으러 밤에 산책도 나오고 이날은 수영을 하고 싶어서 짐 바리바리 싸들고 수영하러 갔고요. 타기 싫어서 원피스는 입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발끝도 못 담궈요. 저기 아저씨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또 햇빛은 얼마나 쨍쨍한지 이렇게 지드래곤 빙의해서 있었고요. 사실 수영은 핑계고 햇빛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냥 나왔어요. 저 피자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치즈 피자 시키면 왜 이렇게 치즈가 다 시큼할까요? 한국의 그 꾸덕한 치즈 맛이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생얼로 셀카도 몇 장 안 찍었고요. 절대 안 찍죠. 그리고 과일 먹고 싶어가지고 그랩으로 과일 시켰는데 저 수박이랑 파파야만 맛있어요. 나머지는 입맛 버렸어요. 특히 수박이 진짜 너무너무 달고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에 3주 살기, 2주 살기를 진행하면서 너무 집안에 많이 있었네요. 이제 곧 저는 충칭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가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셀카를 찍어놓네요. 여자들이란 무엇일까요? 좀 시크해 보이고 싶어서 선글라스도 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기는 샤오홈슈에서 검색해서 본 하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차이나타운 옆에 있는 데더라고요. 한국인 한 명도 없고 좋았어요. 태국이랑 그 중국이랑 분위기가 섞여가지고 정말 묘한데 그리고 여기서 말랑이 사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절대 없고요. 태국엔 없어요. 여기 이렇게 예쁘게 거리가 있습니다. 이날도 날씨가 흐릿흐릿하네요. 아마 제가 갔던 때가 우기여서 날이 좋은 날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확실히 하플은 하플인 게 이런 힙한 사진도 있고 간판도 있고 약간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낡은 곳에 지어진 연남동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빈티지 샵도 많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제 취향은 아닌 걸로. 저는 사실 뭐 식기라던가 이런 작은 소품류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있긴 있는데 정말 제 취향이 확실하게 있는 편이어가지고 여행 와서 이런 데는 돈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랑 왔으면은 엄마는 식기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엄마 취향? 그리고 잘 안 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여기 놀다가 바로 한국 들어가는 거면은 쇼핑을 좀 많이 하겠는데 제가 여기 갔다가 또 중국 갔다가 또 꽂히면 어디 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위탁 수화물 제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요. 전 물건 사고도 뭐 버리지 맨날 이 생각해서 이번에 친구랑 도쿄 가기로 했는데 도쿄에서 한국행 가는 위탁 수화물이 15kg더라고요.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짐이 한 30kg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어쨌든 뭐 쇼핑할 돈도 없고 이렇게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쁜 쇼품샵이 발견했는데 어머 나잖아. 거울 셀카도 이렇게 찍어줍니다. 여기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오너먼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반지도 있고 반지인데 이제 시계를 곁들인.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충칭에서 친구랑 보내기로 해서 너무 신나요. 빨리 가고 싶어요. 사실 이걸 편집하고 있는 지금은 이미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지만 곧 브이로그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이런 트리 오너먼트 귀엽고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느조 카페도 많았고요. 제가 사실 혼자 있으면 잘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오늘따라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저기 앞에 강이 있길래 구경하러 가봤어요. 근데 웬걸 강이 정말 제가 좀 보정을 해서 이 정도지 한강 같은 강뷰 기대하면 안 돼요. 오늘 고데기 잘 됐죠? 머리 잘 돼서 신납니다. 저기 퍼그도 있고요.
정말 좋은 점은 방콕에 그렇게 한국인이 많다는데 저 한국인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백인 아니면 다른 아시아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말도 못해서 저 혼자 저렇게 찍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본 LP샵. 저는 집에 LP 판도 없는데 왜 그렇게 LP샵만 보면 들어가서 구경하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네, LP샵만 보면 그렇게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다른 세컨핸드 샵인데 우리 엄마가 좋아할 만한 공주공주한 식기들도 많고요. 이렇게 빈티지 디카도 팔고 또 뭐 이것저것 팔더라고요. 시계 팔고 운동화 팔고 여기 이런 시계가 있네요. 네,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바로 나왔고요. 약간 목이 타가지고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생과일 주스를 시켰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거는 여기 거리 에코백인 것 같고 확실히 차이나타운 같은 게 이런 마자 키링이 있었는데 색조합 뭐지?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약간 다들 귀엽다 마는 느낌? 귀엽다 말다 귀엽다 말다 네, 뭐 보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젤리 같은 것도 파는데 저 저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나요? 사장님이 제 음료를 너무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이 블렌더 소리가 귀가 아프네요. 그리고 여기 거울이 있길래 거울 셀카 저는 망고 슬러시 과일 주스 그 중간에 것을 시켰고요. 맛은 좋습니다.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그리고 오늘의 점심은 베트남 반미. 태국에서 먹는 베트남 반미. 네, 직원분이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시고요. 저기 앞에 혼밥하는 여성분이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먹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비쌌고요. 10,000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뭐 자리값이라 생각해요.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고. 제가 정말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반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은 먹을만 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먹는 노점 반미가 더 맛있다는 거. 하지만 오늘 다른 게 안 땡기더라고요. 빵이 먹고 싶었어요. 밥을 다 맛있게 먹고 디저트를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앞에 케이크 가게가 있는데 케이크가 너무 예쁘잖아. 하지만 안 땡겨서 패스했고요. 앞에 무슨 학교가 있는데 인테리어 볼만했어요. 중간중간 이런 포스터들도 볼만했고 저는 와더른 사원으로 가려고 그랩을 불렀는데 너무 안 와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여기 차이나타운이 너무 예쁜 거예요. 태국과 중국의 이런 절묘한 조화. 진짜 약간 영화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가는 내내 계속 영상 찍었어요. 볼만하죠? 그리고 와더른 사원 도착했는데 앞에 태국 전통 복장 체험하는 가게들이 와라라라라라 줄 서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친구가 없어가지고 안 했어요. 못했죠. 그리고 입장하려는데 저기 앉아있는 아줌마가 낯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빨간 망토도 들려주셨고요.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이 10살 때 온 이 태국 여행이었거든요. 그때 와더른 여기 사원 온 게 기억이 나요. 엄청 높고 엄청 가파르고 너무 예뻐요. 여기는 이런 뷰도 볼만 하더라고요. 제 사촌동생이 여기서 굴러가지고 머리 깨진 적 있는데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전통 의상 입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안에 불당이 있길래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셀카를 찍네요. 사원 안에서 배를 타면은 아이콘 시암으로 바로 갈 수 있다 해서 저는 그쪽으로 가기로 했고요. 배표는 엄청 쌌어요. 근데 제가 가서 영어로 말 거니까 중국어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국어로 답했어요. 물은 역시나 엄청 색깔이 안 예쁘고요. 하지만 이때 해질녘이어가지고 노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보트도 타니까 나름 이게 뭔가 보트 여행 같기도 하고 기분 좋고 눈으로 안 담기는 이런 아름다운 노을 색깔. 그리고 아이콘 시암 진짜 예뻐요. 반짝반짝하고 크고 물 뿌리고 노래 틀고 약간 페스티벌 느낌? 네. 보트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왜 저런 선글라스를 끼고 내렸지? 저렇게 분수쇼를 하는데 이 예쁜지는 몰라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역시 큰 쇼핑몰답게 베뉴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실내형 야시장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진짜 별세상이더라고요. 먹을 거 파는 가게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사람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정신없었어요. 입술에 색 없는 거 보고 틴트 긴급 처방했고요. 뭐라 해야 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한국분이셨네요. 처음 보는군. 그리고 저는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배는 그렇게 안 고파서 로띠 먹었는데 안에 계란이 안 익어서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밥 먹으러 간 곳은 근처는 아니었는데 가다가 그냥 분위기 좋은 곳 있어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역시나 혼밥은 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맥주잔.
여기 유니폼이 저렇게 무에타이복인데 귀여운지 찍더라고요. 사실 밥은 핑계고 맥주 먹으러 온 것 같긴 해요. 홍콩에서 먹은 맥주 이후로 이렇게 큰 맥주잔은 다시 처음 받아봅니다. 엄청 크죠? 제 얼굴보다 더 커요. 그리고 안주 겸 밥으로 시킨 삼겹살 튀김인데 소스 맛 먼저 보고 한 입 이렇게 베서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어요. 전 진짜 태국에서 먹는 저 돼지고기 튀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방콕 2주, 3주 살기가 끝났고요. 저는 충칭 한 달 살기 하러 넘어가는 길입니다. 뭔가 더 있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충칭 가는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물론 경이어가지고 먼저 내린 곳은 선전이었는데 양꼬치랑 맥주 먹으면 다 돼요. 제가 유일하게 많이 먹는 게 이거거든요. 그럼 충칭 한 달 살기 영상에서 봐요. 안녕!